사이토 다카시의 1분 감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세상에는 무리해서 끝까지 책을 읽고도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이거 나를 지칭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안녕하세요, 우기북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독서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저도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뭔가 어떤 생각이 충분히 남아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글을 써본다든지 할 때 책의 내용이 술술술 나오는 느낌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저도 예전부터 정말 많이 받았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계속 가지고 오던 그 답답함을 정말 해소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통찰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. 세상에는 무리해서 끝까지 책을 읽고도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그것은 출력을 전제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. 제가 이거를 보고 내가 독서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. 이게 문제였구나. 출력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독서를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자, 독서하자,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, 요 정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책의 구절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. 출력을 하려면 입력과 동시에 가공을 해야 한다.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것을 제3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듣는 것이 좋다. 그렇게 하면 키워드와 핵심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. 입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지도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라고 이렇게 이 구절이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단순히 우리가 입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이 입력 자체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.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한 이 출력의 전제가 되어 있으면요, 입력의 질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는 선별 작업이 뇌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더 양질의 정보인가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혼자서 독서를 할 때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독서를 할 때가 참 많았어서요. 이 독서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독서 노트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습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우구님들도요, 출력을 전제로 독서 활동을 해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. 자, 그러면 출력을 전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? 4가지 정도만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. 독서 노트 쓰기입니다. 제가 예전부터 초서 독서법 쓰는 방법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. 책 속에 있는 좋은 문장을 발췌를 하고 그 발췌한 문장 아래에 자신만의 생각을 적는 독서법입니다. 이 독서법을 진행을 하려면요, 당연히 책의 좋은 문장을 먼저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어떤 문장이 나에게 깨달음을 줬는지, 어떤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지, 이런 점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 노트 작성을, 이 출력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독서를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독서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독서 노트 작성하는 게 조금 느리고 귀찮은 활동일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귀찮은 만큼 독서의 질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우구님들께도 꼭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요약하기입니다. 책을 읽으면서요, 이게 한 챕터별로 요약을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한 챕터 속에 한 꼭지별로 요약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글을 읽어 나가면서요, 이 문장이 계속 연결되면서 도대체 이 저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, 이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게 되면 책을 읽어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.
그리고 이렇게 이 챕터의 주제는 이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을 꼭꼭 기록으로 남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후감과 서평쓰기를 전제로 하는 독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물론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. 이것만큼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어떤 글을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. 책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는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 책 속에 있는 어떤 에피소드 한 가지를 가지고 글을 써봐야겠다. 이렇게 이 책 속에서 어떤 글쓰기 소재를 발견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면요.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독서를 하게 됩니다. 네 번째로는요. 이야기 나누기를 전제로 독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? 이거는 사실 글쓰기와 똑같습니다. 세 번째에서 이야기한 서평 쓰기, 독후감 쓰기 이런 것을 전제로 독서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적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말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해보는 거예요. 어떤 강연장에 가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친구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. 뭔가 나의 머리를 빵 때렸던 어떤 깨달음 한 가지를 이야기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해보시면 이 책 속에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? 어떤 이야기가 내 친구를 즐겁게 할까?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서의 효율은 정말 빰빰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네, 출력을 전제로 한 독서하기 우리 우구님들도 꼭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뿅.